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김한국 씨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입력 괄호끝이 어디야 도대체 을 하고 원천징수 유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시킨 게 급여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제가 설명도 안 했는데 문제를 바로 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번 회차만 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괄호를 보면 수당 및 공제 항목은 불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할 것.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21만원 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한국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할 것. 자, 그럼 먼저 아래 내용에서 과세 비과세를 보면 식대 육아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출퇴근 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 출퇴근 수당은 과세고, 자, 식대 육아 수당 이 두 개는 비과세인 거예요. 월자 수당은 비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고 상여도 비과세 아닌데 칸이 비어 있죠. 자, 그럼 공제 쪽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자, 사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수당 공제로 바로 갈게요. 수당 공제. 자, 그럼 수당 공제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 그러는데 원래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순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순서대로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드냐면 사용하지 않는 걸 부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안 돼. 정신이 없더라고. 사이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혀있는 대로 지금 이 버튼이 위아래로 옮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쫙 깔고 다 입력하면 마지막 아래 건 전부 다 부로 체크해버리니까 편해서 저는 그 방법 쓰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본급이 있고, 자, 월차 수당이 있죠. 월차 수당은 그냥 과세 그대로 쓸 거니까 기본급 다음으로 저는 보낸 거고, 다음 식대 비과세라 그랬죠. 그럼 식대 클릭해서 자, 여기로 위치하고, 다음 육아수당은 여기 없죠. 그럼 아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2번 비과세, 2번 비과세 아래 빈칸에다가 그리고 F2번 눌러서 F2번 누르고 육아수당 얘를 하면 자, 육아수당이 비과세로 만들어졌죠. 내가 만든 건 2000번 되고 기존에 있던 건 1000번 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육아수당을 또 위치로 식대 아래로 보내고, 다음 출퇴근 수당은 과세라 그랬죠. 그러면 출퇴근 수당은 과세니까 1번 과세 출퇴근 수당이라고 만들면 얘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육아수당 아래에 출퇴근 수당이 있고 다음 상여 있고,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사용 안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다 부라고 체크를 할게요. 방금 우리 했던 상여 아래쪽은 사용 안 하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정기 부정기를 말하면 정기 부정기 체크를 할 거예요. 뭐만 빼고는 다 정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얘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지금 특별한 말 없으면 신경 안 쓰죠. 그것 때문에 더 헷갈려요. 나중에 얘가 막 사이사이 있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급여 입력할 때 편해요. 순서로 돼 있으면 보고 쭉 쓰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자금 상환은 여기 여라고 돼 있어도 안 나와요. 사원 등록에서 우리 전에 이거 봤던 거 기억나시죠? 추가사항이 여기 학자금 상환 공제. 이거 여라고 된 사람만 지금 이 항목이 나올 거니까 여라고 돼 있어도 항목이 안 나와요. 거기 체크된 사람만.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쓸 건 없으니까 이대로 확인 누르시고, 자, 급여는 7월 달 거죠. 그러면 07월 되고
그리고 매월 말일이라 그랬으니까 31일. 그럼 이제 김한국 씨의 급여 220만원, 40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이다. 상여는 없으니까. 그죠. 국민연금이 99,000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자, 우리 여기에 있는 고용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만약에 문제하고 틀리면 문제대로 써줘서 문제에 적혀있는 여기에 있는 이 공제 합계 금액하고 여러분들 컴퓨터의 공제 합계 금액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산출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문제하고 틀리면 문제에 나온 대로 수정해 주라는 거. 같으면 그대로 가는데 틀리면 수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입력하니까 이하고 일치하죠? 일치하면 문제 없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수정해 주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난 거예요. 원래 급여 자료 입력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당 등록 문제라고 말해요. 수당 등록만 하면 알아서 과세 비과세 다 잘 나오죠. 그럼 시험 때 이거 맞추고 났으면 문제하고 딱 맞췄잖아. 그러면 그냥 비과세 금액만 적어가서 답안지 봤는데 비과세 맞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해라 그랬는데, 자, 이거 보세요. 기속 연월이라는 건 일한 달 7월달 이런 거고, 지급은 이 월급을 7월달에 지급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는 귀속한 달이 아니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럼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징수한 달이 지급한 달이겠죠, 월급을. 이해가시나요? 징수한 달이나 지급한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달이나 원천징수한 날이나 똑같은 달이겠죠. 그럼 다음 달 10일 날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말한 거는,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로 가서 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자, 방금 일한 달이 7월 달 거죠. 7월부터 7월. 지급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7월부터 7월. 다음 달 10일 날 했으면 8월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방금 입력한 게 들어왔잖아. 이거는 직접 쓰는 문제가 아니고 방금 급여자료 입력해 놓고 열면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월 신고 분기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매달 다음 달 10일 날 하는 거지, 우리 반기 납부가 있다라고 했죠. 6개월치 하는 거. 그 대상 아니니까 매달 납부하는 걸로 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게 맞는데 환급받아야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중도대사정산하면 세금을 돌려주면은 내가 돌려받아야 될 수도 있고, 내가 회사가 내주니까. 연말정산도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을 수도 있고 안 돌려받고 다음 달에 넘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환급세액이 생겼는데, 지금 이 아래쪽 한 내용이고요. 환급세액이 만약에 생겼는데 이걸 다음 달로 이월하면 여기에 적어놓고 적혀 있을 거 그대로 두면, 나는 힘들어서 환급해야겠으면 이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환급 안 하고 그냥 2월 시키면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뜨냐면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뜨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세액이 21만원 있다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럼 그 21만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전에 그 부가가치 신고할 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제가 21번 쓰세요 한 것처럼 전월 미환급세액 12번 쓰세요 그거예요. 그냥 전월 미환급세액 12번.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주의할 점이, 우리 AT시험에서는 좀 장난치는데 이 소득세는 국세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는 국세예요. 세무서에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하는 건 국세고 구청이 하는 게 지방세예요. 여기는 지방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 이행상신고는 국세신고예요. 세무서에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지방소득세 포함이면 지방소득세 빼고, 지방소득세는 이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21만 원이 전월에 환급 안 받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내야 될 게 지금 이 8만 140원이잖아. 그죠? 그럼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빼니까 12만 9,860원 됐죠? 그럼 이대로 그냥 끝내면 다음 달에는 또 이 금액이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갈 거고, 이 금액이 만약 환급 받을 거면 환급 신청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환급 신청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있어. 이대로 놨더라고. 근데 신청한다면 여기에다가 12만 8,600원을 쓰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얘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버튼 없어요. 창 닫으면서 저장하셔야 돼요.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막상 제가 말은 엄청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 거는 보면 그냥 급여자료 입력해 놓고 불러와져 있는 거 보고 저는 미환급세액 쓰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이기 때문에 별거 없다고 말한 거예요. 시조 한 건 그거밖에 없죠. 그죠?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문제 끝났고, 자,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갑시다. 536페이지. 536페이지. 자, 그리고 컴퓨터 회사는 다음 회사 276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영업사원 김대호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자, 월급들이 있는데 자료, 추가 자료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번 추가 자료 및 요청사항에 보면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수당 내역을 보면 식대는 당 회사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 의미는 뭐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대를 준다는 건 이건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라는 표현을 적은 거예요. 자,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업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 생산직 아니었죠. 사무직이었죠. 영업사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면 과세로 나올 거예요. 얘는 무조건 비과세로 쓰는데 사원 등록에 연장근로 비과세여 된 사람만 비과세 적용이 돼요. 이 사람은 자동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건 과세 비과세 손대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써서 받는 수당이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가 되겠네요. 자, 다음 육아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주는 게 우리는 육아수당 비과세죠. 그럼 얘도 비과세고, 직무수당에 직급 다른 차등급 지급액으로 대리급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얘는 그냥 과세죠. 월급 주는 거니까. 직급수당이 비과세로 들어본 적 없죠.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을 빼고는 전부 다 월정액이다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건 좀 문제 미스가 난 건 있어요. 나중에 시킨 대로 확인할 건데, 야간 근로수당은 그죠? 모르지. 뭐 매일 야근하고 그냥 월로 주는지. 자, 그럼 이제 공제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당월 고지된 내역을 반영하였다. 이대로 써란 이야기인 거고. 자, 사내대출금은 주택구입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다. 여기 사내대출금 있죠? 얘 놓치면 안 되겠죠? 얘도 써줄 거고. 공제 항목에
사내 대출금도 잊지 말고 만들 거고, 다음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부 다 파악했으니까, 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승윤 씨 왜 한숨 쉬어? 방금 느낌이 왔어. 자, 이제 순환공제 문제 보고, 근데 사실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까지 시키는 문제는 간단하게 나와요. 2개 시키니까 뭐 많이 시켜서. 근데 급여 자료 입력만 시키면 뭔가 말이 많아요. 문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식 여러 개 시키는 게 문제가 쉬워요. 어떤 문제든 간에. 일단 여는 것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순환공제에 와서, 자, 우리 첫 번째 기본금 맞고, 자, 식대는 과세였죠. 식대는 과세였으니까, 자, 얘 수정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 1번 과세로 식대를 만들고, 그리고 얘를 이제 위로 올려서 저 순서대로 식대 넣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이거 비과세 쓰면 돼요. 야간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비과세 연장 근로 비과세 안 하면 돼요. 자, 잠시만요. 자, 다음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맞죠. 그럼 야간 근로수당 아래에 쓰고, 다음 육아수당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번 비과세에서 육아수당 만들고, 다음 직무수당. 예, 순서가, 자, 자가운전 보조금 아래니까 자가운전 보조금 아래에 쓰고, 다음 1번 과세에 직무수당 만들고 육아수당 아래에 넣어두고, 그럼 나머지는 안 쓰는 거니까 부라고 하고. 근데 간혹 하시다 보면 부라고 하라고 해놓고는 상여가 다른데 급여가 있으면 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여는 다른데 월급 준 적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상여는 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죠. 우리 그 뭐냐,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기라고. 그죠?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로 바꿔주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공제 쪽으로 와서, 공제에서 아래 사내 대출금, 그리고 F2번 누르고, 여기 공제 소득 이용해서 F2번 누르고 대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여. 하셨죠?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월급을 입력할 준비가 끝났네요. 자, 그럼 월급이 11월분 급여니까 11월이고 기속이, 지급은 말일이니까 11월 30일. 자, 김대호의 300만원, 10만원, 25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내대출금 5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맞아서 공제액 총계가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얘는 끝이에요. 정말 수당공제 문제죠. 자,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가봅시다. 548페이지. 회사는 맞아. 다음 회사로 바꾸고 277 남의 상사. 자, 이제 문제 볼게요. 맞지? 남의 상사.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집 사원 조인호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호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본론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할 것. 자, 다음 이제 내용의 추가 자료에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고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그럼 식대 비과세란 이야기죠. 자, 다음 조인호 씨는 전산세무 2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뭐 이런 회사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얘는 과세죠. 자, 다음 조인호 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자, 실제 여비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고 적혀있죠.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래서 과세죠. 비과세가 아니죠. 자, 다음 조인호 씨는 만 2세, 만 5세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 20만원이죠. 뭐 20만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그냥 10만원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냥 20만원 쓰면 알아 10만원 비과세, 10만원 과세 될 거니까 비과세다라는 거죠. 그럼 공제에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얘네들 중에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자격수당 과세로 만들고 육아수당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제 급여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공제, 자, 그럼 첫 번째 기본급 있고 상여 있고 식대는 비과세고 이거 그대로 쓰고
비과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서 올렸어요.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니까 1번 과세에 자가운전 보조금 만들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를 쓰면 되죠. 영업직이기 때문에 뭐 비과세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이. 자, 다음 자격수당. 자, 1번 과세에서 자격수당 만들고, 다음 육아수당. 육아수당은 비과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2번 비과세 육아수당. 그럼 이제 직책수당 부, 을차수당 부, 자가운전 보조금 부. 사용 안 하는 건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총 7개 다 들어갔고 공제는 없고. 됐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1월달 급여 말일날 준대요. 자, 그럼 1 엔터. 1월 31일. 자, 전월 거 복사하지 말고 그냥 아니오라고 하시고. 자, 지금 종이 오죠? 자, 기본급부터 이제 쭉 써주시고. 자, 자, 다 입력하셨으면 얘도 끝이에요. 이건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이 안에서만 계속 노니까 뭐 나오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558페이지. 558페이지 아래에 있고, 회사는 278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사무직 이종석 사원에 대해 수당공제 등록 후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번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거. 자,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 입력하며 급여자료에 해당 없는 사항은 부로 표시한다. 그럼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깔끔하게 있는데,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이 두 개 비과세 요건 충족이고, 전월 미환급세 이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15,000원 써주면 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고 이종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자, 그럼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지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있으니까 갑자기 문제가 사이즈가 팍 줄어들죠? 뭔가 하는 게. 자, 그럼 이번에
사용하지 않는 거 F라고 하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사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하고, 자, 사용하는 게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둘 다 비과세죠. 그럼 그냥 눈에 보이니까 얘는 얘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라고 하면 되겠죠.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만 두고, 자, 이렇게 두 개만 비과세로 충족 안 됐으니까 두고 확인하면 이제 급여는 1월달 급여고 매달 말일 1월 31일 날 이번에도 아니요. 그럼 기본급이 200만원, 식대가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국민연금 17만 6,400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일치하고 고용보험 일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일치하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하셨으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1월) 급여를 1월 말일 날 줬으니까 1월 31일 날, 자, 202만원. 여기 비과세가 안 들어온 거예요. 방금 이 사람 거에 비과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00만원하고 식대 10만원 비과세 빼고 202만원만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천징수에는 문제에서 제시했던 이 금액이죠. 소득세만 들어올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자동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월 미환급 세액이 15,000원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이대로 창 닫으면서, 지금 얘는 이거예요. 이거 내야 되는데 15,000원 빼고 이거 납부할 거다. 내용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얘도 끝났어요. 자, 우리 한 회차만 더 하고 오늘 끝냅시다. 568페이지. (568페이지) 회사는 279번. 자, 문제 볼게요.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사항을 반영하라. 급여 지급일은 말일이고, 자, 단 관련 수당 등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 등록 해당 사항 없는 것은 불허한다. 근데 뭐 별도로 언급되는 게 없죠. 그럼 전부 다 비과세 되는 건 비과세라고 하는 건데, 취직수당은 과세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 연구보조비 비과세, 얘네들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되겠네요. 직제수당만 빼고.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우리는 기본급에 우리 상여는 없으니까 풀하고 하려니까 얘 딴 데 들어가 있나 보다. 그죠? 그럼 두고 직책수당 그대로 과세로 쓰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다음 육아수당하고 연구보조비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2번 비과세에서 F2번 육아수당, 또 그냥 바로 만들게요. 2번 비과세에서 F2번 연구보조비에 보면 기업연구소라고 있죠. 자, 기업연구소. 자, 그리고 확인. 그럼 지금 육아수당 그리고 기업연구소 월차수당이나 얘는 없고, 지금 기업연구소라고 이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보여주는 걸 문제하고 똑같이 쓰고 싶으면 똑같이 쓰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 수당 명령이 항목에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보여주고 싶으면 연구보조비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써주면 이대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하고 귀속 1월달 거를 급여 말일 1월 31일 날 아니오라고 하고, 자, 기본급 375만원, 상여는 없는 거고, 직책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연구수당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났죠. 공제는 신경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만 신경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에요. 자.